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 여의도 2%, 여의도의 제갈량, 우리 장경상 프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사퇴 타이밍 언제일까? 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지금 대선 레이스가 좀 가려져 있는데,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치르는 보궐선거, 그래서 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이 보궐선거보다 중요한 건 대선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윤석열 출마 여부가 상수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자, 4월 7일 보궐선거 승패가 현 대권 레이스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내각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장프로님, 윤석열이 조기에 검찰총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직접 거의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듣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기까지 못 박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4월쯤, 4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한테 준비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맞습니다. 그 주변에 정치인들이 좀 모여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언론인들도 만나서 그런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명분상으로 보면 이제 타이밍이 이제 결국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명분이죠. 결국 이제 지금 명분상의 제 1순위로 꼽히는 거는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 사실상 공수처 가지는 참아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검경 수사권 도정 과정에서 이미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 그건 이제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은 이게 노골적으로 검찰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검찰총장이 이 과정을 참아내면서 아냐? 그럼 윤석열도 죽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후배들이 너 총장 넌 뭐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죽는다는 거죠. 더 이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을 그럼 언제로 할 거냐? 기본적으로 언제로 할 거냐? 그래서 4월 재보선 직후라고 지금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말 임기 만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대선판에 뛰어든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이게 중차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총장이 나와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장프로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 대선판에 지금 조기에 뛰어들어야 하는 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필연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흐름을 좀 더 바꿔야 되는데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기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선거판에 뛰어들기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4월달 재보선이 끝나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면 그 사람이 메인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4월달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다 됐다. 그러면 7월달, 이 사람 7월달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독점을 해요. 그렇죠. 서울시장 당선자가 독점을 해요.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맞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실에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도 이제 시장을 그만두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시장은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하는 상황이었고, 박근혜 대표는 당시 당대표를 두고 나서 몇 달 쉬겠다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군요. 그게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차이를 나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뒤늦게 그 연말쯤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가동을 합니다. 캠프를 준비하고 가동을 해요. 그 몇 달 차이가 컸던 거네요. 컸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 이전에 이미 정책들을 내비치고 활동을 했으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신안 간증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했으니까 이게 차이를 나요.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만 지내고 있다? 상대가 없을 때, 만약에 내 대적 상대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대자가 나타나 있는데 그냥 논다? 예, 그러면 계속 놀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이란 게. 예. 아니,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은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윤 총장이 나와서 서울시장 보수파 단일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 아, 그러면 이제 좀 충격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까지 가세 있는 채 졌다. 그러면 한 방에 다 나가는 거야. 아, 그렇군요. 한 칼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 설마 아웃될까? 그거는 아무도 네. 나와서 조기 출전해서 네. 여기에 힘을 실었는데 그럼에도 졌다. 아, 그러면 아웃이죠. 그거 그렇게 안 갑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등장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그는. 그래서 오히려 이기든 지든 간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이제 소위 양자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지면 지는 대로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이 소위 해서 야권 개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조기에. 그리고 이제 7월까지 가게 되면 사실 지금 이제 2월이 이제 얼추 다 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한 5개월여 남은 건데 5개월여 동안에 현 정권을 향한다는 무슨 탈원전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라임 옵티머스도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게 결국은 윤석열의 수족을 다 잘라놨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그게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개월 더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단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방안은 유일한 방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이 수사팀을 꾸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수사팀장이 돼서 아름답다.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앉혀서 뭐 특별수사팀을 아니면 본부를 꾸린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거 꾸리는데 한 달 걸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금방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나오면 벌써 9월 9일이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뭐 이재명이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좀 그 전에 해서 3, 4월에 좀 나와서 준비를 좀 하고 몸을 좀 워밍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뭐 기정사실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뭔가 나온다는 결심이 뭐 선거에 출마하냐 마냐를 떠나서 나올 수밖에 그렇게 몰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버텨온 이제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제 정치로 해결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에서 여권의 이런 무질서하고 무도한 이 흐름을 막는 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여기까지 한계다. 한계를 뼈저하게 느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하겠다.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정치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내가 권력을 잡아서 되돌리겠다. 그래야 흐름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만두고 바로 나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확 스파크가 튈까요? 스파크가 튀죠. 점프 한다는 얘기죠. 점프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를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하는 거잖아요. 긴가민가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마 나오고 나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의 적폐청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또. 근데 저는 그건 변명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이 내가 그거는 역사적 소명이었고 흐름상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다. 똑같이 문재인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예전에 말씀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문재인 때려잡겠다. 그 방법 그것만을 강조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변명하거나 뭐 이게 뭐 갸웃갸웃하면 그 순간 망가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10은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새로운 거를 하는 사람들하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20으로 갔을 때 나머지 10은 소위 친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좀 문재인을 좀 때려잡으라고 혼내주라고 해서 태운 거니까 온전히 남아 있는 한 7에서 10 사이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흐름들을 유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걸 시원하게 네가 해라 라는 거지 그거를 갖다 돌이키는 말들을 한다거나 정파적인 거에서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그걸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 조기에 지금 나오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데 윤 총장은 이제 지난번 추미애 아주 아주 그냥 사악한 추미애가 이 징계를 했고, 그 징계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공무원은 이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그것이 클리어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단죄하기 전에는 또 사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표 수리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법원에 가 있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소송 자체가 판정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윤 총장이 사표를 내도 사표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표 처리가 안 된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사무실 출근 안 해버리는 거죠. 출근 안 한다. 출근 안 하죠. 출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표 사의를 사표서를 딱 내고 출근 안 하고 이제 뭐 장기 휴가를 가는 거죠. 근데 출근 안 하고 있고 현 정권도 너 어차피 사표 수리 안 해줄 거야. 그래서 후임 총장 임명을 뒤로 미룬다. 그런 일은 없죠. 없나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의 표명을 하면 사표 처리가 될까요? 근데 저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 처리를 안 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현 정권에서 사표 처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그 명분을 찾는 이제 지금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뭐 중대범죄 그 수사청이라고 하는 게 그 명분을 이제 일단락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신원수 민정수석 파동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소위 해서 원전 수사가 아직 이제 뭐 영장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아니 옛날에 뭐 우병우 수석은 3번까지 청구해서 받아냈으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백운규는 일단 콩밥을 좀 먹어야지 정신을 차리죠. 제가 볼 때는 그 양반 뭐 이 수사 감사원 감사부터 줄곧 해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백운규를 구속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백운규 구속이 돼요. 대통령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바이죠. 불감청 고소원이죠. 대통령을 확실하게 건드려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조기에 사퇴를 하고 나온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가담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국민의힘과의 역학관계. 그 다음에 어쨌든 윤 총장은 한동안은 적어도 자신의 어떤 제3의 세력 지대 이런 걸 가져가야 할 텐데 이게 좀 약간 좀 묘한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기면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 그럼 무조건 정계 개편이 또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은 어차피 공간이 생겨요. 4월달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야권은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동안 그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자신의 세력을 좀 모아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모아진다고 모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야권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축에서는 소위 해서 이제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만약에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한번 그게 됐잖아요. 그럼 재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 있는 소위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수 우파 진영에 말씀하신 재편, 혁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로의 어떤 뭐 제도약이랄까, 뭐 재구성 이런 것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매우 중요한 중요하죠.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4월 재보선이라고 하는 게 그 공간을 열어줄 거예요. 1차적으로 열어줄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이기든 지든 관계 없습니다. 이겨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한테 저희 주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장프로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안 선생님이 가장 안전빵이니까 가장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그쪽으로 이겨야 되니까 지면 이건 뭐 얘기 하나 많아요. 모든 얘기가. 맞습니다. 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호 4번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당대당 통합을 해서 2번 출마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4번 출마를 약간 더 낫다고 봐요. 4번 출마가. 4번 출마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가 워낙 아직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안철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소위 반문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투표장에 좀 가는 게 용이하게 만들려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기분보다는 제3의 후보를 찍는 듯한 기분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조직력을 협조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협조해야죠, 뭐.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금태섭하고 안철수 두 후보가 이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토론 방식을 가지고 뭐 논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각자가 전략적으로 볼 때 야 어차피 국민의힘 조만간에 후보가 정해지는데 국민의힘 끼워놓고 금태섭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셋이 단일화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전략적 고민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조금 레이스를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이 뭐 이렇게 격차가 많지 않다면 그게 얘기가 되는데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영향력이 생각해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안철수 그분이 다시 저 TV 토론할 때 안철수 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금태섭 양반도 말투가 그렇게 뭐 쇠소리 나는 말투가 아니라서 둘 다 약간 두 사람 다 약간 좀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말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큰 기대는 없어요 사실. 뭐 그게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형식상 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금태섭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캐릭터상에서 좀 이제 오히려 금태섭이 주목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안철수보다는. 근데 이제 안 선생님도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비전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한 길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그런 걸 정리하고 한번 내보이는 자리로 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금태섭도 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요즘 뭐 검사 출신들이 하도 뭐 뉴스의 중심을 장악하니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기 사퇴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지고 있고 조기 사퇴 이게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아마 4월 재보궐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은 뭐 답이 없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나와서 대권 레이스 합류하고 거기다 지금 몰빵해서 문재인 정권 처단하자, 뭐 심판하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대현 TV를 아껴주시는 분들도 그 길에 다 합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뭐 저 지난 두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석고대죄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극복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파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원인 제공은 권력이 한 거기 때문에 뭐 검찰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누구를 뭐 감정적으로 때려잡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모든 국가가 움직이는 작동들에 대해서 정파적인 관계로 쳐다보면 모든 게 다 그냥 OX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큰 길목들이 있어요. 흐름들이.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군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국군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매번 이제 지금 이제 길목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재인 때문에 최악으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우리나라를 좀 옥죄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 이제 조선일보 그 양상원 주필의 칼럼도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거 아주 쉽게 쓴 내용입니다만 지금 한미일 이 관계가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운명은 사실은 우리한테 달려있기보다는 외교안보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큰 대국, 우리는 양쪽에서 파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륙과 해양 양쪽에서. 근데 양쪽에서 파도가 치면 우리는 반드시 부러집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좌파 정부는
그런 거에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진짜 빵점.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라는 네, 거죠. 최악이죠. 우리가 지금 최악의 정부를 만난 거는 뭐 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생명줄, 소위 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방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국민들이 계속 국민들이 안에서만 이게 무슨 뭐 맨날 조국 사태만 봐도 촛불 들고서 우리끼리 이런 정파적인데 휩쓸릴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눈을 예. 바깥으로 돌리셔야 돼요. 바깥으로 보세요.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 지금 엄청난 파도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예, 자 여러분, 우리 윤석열 총장이 그런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주기를. 그렇죠. 이런 그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막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 분기점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흐름을 끊어야 된다고. 네. 아니 끊어야 되는데 지금 끊기는커녕 지금 박영선이 워낙 강해갖고 참 걱정입니다. 박영선이 이제 굉장히 옛날엔 독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유하게 나와요. 그렇죠. 이미지가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야 예전에는 추미애보다 박영선이 더했어. 그렇죠. 박영선 엄청 독했어요. 그때 박영선이 막 정무위 할 때 이럴 때는 국회에서 그때는 추미애는 좀 점잖은 편이었어요. 박영선은 막 그냥 아가가가가 하고 막 맨날 뭐 도태기 시장에 뭐 누구 나온 것처럼. 박영선, 김현미 이런 사람들 진짜 좀 심하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후덕한 이미지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어찌됐건 윤석열 총장이 이 조기에 사퇴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을 하루속히 제어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